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미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열흘 안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도 이에 호응하면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 이민 단속으로 캘리포니아 내 불안감이 고조되자 LA 카운티가 어제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연방정부와 법무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한 한인 식당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녀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살인 후 자살 사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업 오픈AI가 올 12월부터 챗GPT의 성인용 콘텐츠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인신매매와 투자 사기 등을 결합한 불법 스캠 센터를 운영한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대해 단속과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몰수조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높은 난방비 부담으로 겨울철을 걱정하는 가정을 위해 뉴욕주가 가정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900까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한미 간 무역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국이 빠른 속도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댈러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협상이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측에서 관세 협상을 주도해온 4인방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잇따라 워싱턴을 찾아 관세 협상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워싱턴 DC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현재 양국이 빠른 속도로 협의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한미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앞으로 열흘 내로, 즉 APEC 정상회담 전에 관세 협상에 관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 핵심 의제는 한국 측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로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 총수들도 이번 주 마러라구 리조트에서 열리는 투자 유치 행사에 참석할 예정으로 현재 최종 조율이 빠르게 진행되며 2달 반가량 이어진 후속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구 부총리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현금 투자 비중과 관련해서는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본과 같은 투자 백지수표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설명했고 미국 측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은 한국 측의 외환 이슈 등을 고려한 투자 대안을 한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협상팀도 이 내용을 바탕으로 또 역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미국이 우리 외환 시장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 한국이 제안한 방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번 방미 일정 동안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와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 이민 단속으로 캘리포니아 내 불안감이 고조되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14일 연방 이민 단속 관련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연방정부와 법무부는 법 집행 방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5명 중 4대 1로 지역 비상사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민 단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임대료와 법률 지원, 공공서비스 보조금 등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재정 및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근거가 됩니다.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린지 호바스 위원은 현재 상황은 명백한 비상사태라며 정부의 신속하고 통합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자니스 한 위원도 주민들이 외출을 두려워하고 부모가 일터에서 체포돼 렌트비와 식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 300만 명의 이민자가 거주하는 LA 카운티는 이민 단속이 학교나 병원, 예배시설 등 공공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의안에 따라 카운티는 긴급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며 이는 별도의 철회 결정 전까지 유지됩니다. 그러나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와 보수 진영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아이스 대변인은 진짜 비상사태는 법을 무시하는 정치인들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LA 카운티의 이번 조치가 합법적 단속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펜 본디 법무장관도 이 조치는 불법 체류자들이 체포를 피하도록 도와 불법을 조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캐서린 바거 의원도 연방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게빈 뉴섬 주지사의 연방 단속 대응 방침과도 맥을 같이 하며 연방과 지방 간 권한 충돌, 법적 공방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최근 LA 지역에서 아동 성범죄자, 살인 혐의자 등이 포함된 5,000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행정을 넘어 정치적, 법적 충돌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라하브라의 한 식당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녀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살인, 자살 사건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라하브라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오후 6시 45분쯤 웨스트 임페리얼 하이웨이 1240번지에 위치한 한인식당 9292 코리안 바비큐에서 발생했습니다.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는 남성과 여성 2명을 발견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 구조대는 2사람 모두를 현장에서 사망 판정했습니다. 경찰은 초동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은 살인 후 자살로 보인다며 현재 추가 용의자는 없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위협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 후 유족 통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2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직 현장에서 총기가 발견됐는지 2 피해자 중 누가 총을 발사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SNS에 올라온 일부 게시글에는 남성이 전철을 7발 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식당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전처만 쏠 거라고 했다. 또 내 딸은 마이클스 안에 있었는데 안전을 위해 상점 문을 닫았다고 했다는 등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목격자나 추가 정보를 가진 사람은 라하브라 경찰국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건 직후 식당과 인근 주차장은 경찰의 통제선이 설치돼 일시 폐쇄됐으며 포렌식 요원들의 현장 정밀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인공지능 기업 오픈AI가 올 12월부터 챗GPT의 성인용 콘텐츠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성인 콘텐츠를 유료화해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인데요. 일론 머스크 AI 스타트업도 앞서 유사한 성인 챗봇 앱을 공개했다가 논란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빅텍들이 관련 시장에서 몸집을 점점 키우면서 전 세계적으로 AI의 윤리 및 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울트먼 최고 경영자는 지난 14일 몇 주 내 GPT-4.0의 특성을 반영한 새 버전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12월에는 연령 제한 기능을 전면 도입하고 성인 사용자에게는 성인용 대화나 동영상 생성 등 더 많은 기능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성인 인증을 거치면 19금 대화나 AI 영상 생성 기능을 유료화해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울트먼은 정신건강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 챗 GPT를 제한적으로 설계했더니 일반 사용자에게는 유용성과 즐거움이 떨어졌을 수 있다며 원한다면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AI 기업들은 정치, 성 관련 대화에 안전장치를 두었으나 최근 경쟁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는 지난 8월 챗봇 그록에 유료 성인 콘텐츠 기능을 추가했다가 노골적 대화와 누드 영상 생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청소년의 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가 커지면서 각국은 AI 윤리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주 등에서 10대가 챗봇과 성적 대화나 자해 관련 대화를 나눈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3일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첫 AI 챗봇 규제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내년부터 기업은 이용자 연령 확인, 성적 이미지 차단, 자살이나 자해 표현 감지 의무를 지며 불법 딥페이크로 이익을 취할 시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와 네바다주, 유타주도 최근 AI 챗봇을 심리상담, 치료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해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비슷한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반면 한국은 AI 콘텐츠가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21년 AI 챗봇 이루다가 개인정보 유출, 소수자 혐오 차별 발언, 편향성 논란을 일으켜 출시 3주 만에 서비스를 종료하는 사태가 빚어졌으나 아직 AI 규제 단속 법안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AI 챗봇과의 대화가 현행법 체계상 개인 간 통신에 해당해 이용자의 직접 신고 없이는 규제기관이 들여다보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챗봇 이용자의 70%가 중고등학생들인데 자살 미화나 마약 관련 대화가 아무 제약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AI 기업들이 이미 AI 성인물 시장에 뛰어들면서 전 세계 국가들은 기술 발전의 순기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의미 있는 규제선을 찾는 것이 입법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납치, 감금, 살인 등 강력 범죄가 발생한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들 조직들이 국제사회의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인신매매와 투자 사기 등을 결합한 불법 스캠 센터를 운영한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대해 단속과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몰수 조처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4일 캄보디아 등의 근거지를 둔 일명 돼지 도살 사기 조직의 암호화폐 지갑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돼지 도살은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한꺼번에 돈을 빼앗는 수법으로 돼지를 살찌운 뒤 도살한다는 은유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이날 온라인 스캠 센터를 운영한 혐의로 캄보디아 대기업 프린스 그룹과 37세 천즈 회장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한 146건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브루클린 연방법원이 공개한 기소장을 인용해 천즈 회장이 보유한 비트코인 12만 7,271개, 약 150억 달러 상당을 몰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 몰수 소송입니다. 현재 도주 중인 중국 이민자 출신의 천즈 회장은 2015년경부터 캄보디아를 비롯해 30개국 이상에서 수십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불법 도박, 인신매매, 강제노동, 암호화폐 사기 등으로 막대한 자산을 축적하고 아시아 최대 규모 범죄 조직 중 하나로 성장시켰습니다. 펜 본디 미 법무장관은 오늘 조치는 인신매매와 사이버 금융사기라는 전 세계적인 재앙에 맞서는 중대한 조치라며 범죄 제국을 해체해 피해자 보호와 도난 자산을 회수하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천즈 회장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최대 4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도 프린스 그룹 산하 기업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들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회사를 설립하고 런던 부동산 시장에 수백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번 제재로 관련 자산이 즉시 동결되고 영국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령을 발령하고 다른 지역의 경보 수준도 상향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을 방문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여행 취소를 강력 권고했습니다. 현지 선교사들은 저개발 국가에서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자리는 없고 그런 제안은 대부분 사기라며 젊은 한국인은 제발 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파장이 커지자 캄보디아 정부는 온라인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며 사이버 범죄 퇴치는 캄보디아만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협력해야 하는 국제적 과제라며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의 협력이 시급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캄보디아 관광업계 역시 한국 정부의 대응에 유감이라며 되려 자국민을 사기에 속지 않도록 잘 교육하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뉴욕 뉴저지 일대 밤 최저 기온은 40도대를 기록하면서 섭씨 10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쌀쌀한 날이 이어지며 난방을 켜는 주민들도 하나둘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높은 난방비 부담으로 겨울철을 걱정하는 가정을 위해 뉴욕주가 가정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900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주가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의 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의 소득 수준과 사용 연료 종류에 따라 최소 $21에서 최대 $900 이상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난방 방식에 따라 다른데 석유나 등유, 프로판으로 난방하는 가정은 $900 이상, 전기나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400 이상, 나무나 석탄, 옥수수 펠릿을 사용하는 가정은 $635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임대료에 난방비가 포함되는 경우는 $21에서 $50의 소액 지원도 가능합니다. 전국 에너지 보조국에 따르면 올겨울 뉴욕의 난방비는 지난해보다 더 오를 전망입니다. 평균 천연가스 요금은 $867에서 $936로 인상되며 전기요금은 $1,093에서 $1,205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HAP 신청 자격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그리고 합법 체류자에 한하며 가구 구성원 모두가 사회보장번호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푸드스탬프, 임시보조금, 보충소득 보장 프로그램 수급자일 경우 자동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원수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3,322 이하, 2인 가구 기준 $4,345 이하, 4인 가구 기준 $6,390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구성원 1인당 약 $1,000씩 추가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뉴욕시 거주자는 11월 초에서 중순 사이 접수 개시일에 맞춰 HAP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뉴욕시 외 지역 거주자는 각 카운티 복지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겨울 난방비 인상에 대비해 가능한 빨리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가주복권국은 지난 11일 실시된 슈퍼로또 플러스 추첨에서 $5천만 달러짜리 1등 당첨 티켓이 웨스트레이크 빌리지의 빌리지 스피리츠 숍에서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리코스터 가게는 미미 손 씨 가족이 30년 넘게 운영해온 곳으로 과거에도 $1,000만 달러 당첨 복권을 판매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날 당첨 번호는 3, 13, 27, 32, 39, 그리고 메가 번호 4번입니다. 당첨금은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당첨 확률은 약 4,141만 분의 1입니다.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세계 2위로 올라선 반면 미국의 여권 순위는 사상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헨리앤파트너스 세계 여권 파워 순위에 따르면 1위에서 3위는 모두 아시아 국가가 가져갔습니다. 1위인 싱가포르는 193개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2위인 한국은 190개국, 3위인 일본은 180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특히 미국은 여권 파워를 측정해온 20년 역사상 최초로 10위권 아래인 12위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무이자 입국 가능 국수는 180개국으로 말레이시아와 동률입니다. 한 전문가는 미국 여권 파워가 지난 10년간 하락한 것은 단순한 순위 변동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이는 글로벌 이동성과 소프트 파워 역학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장 선거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뉴욕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16 50센트로 이미 높은 편인데 최근 고물가와 높은 렌트 등으로 생활이 힘들어진 뉴욕시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후보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란 맘다니 후보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현재의 거의 2배 수준인 시간당 $30로 올리고 최저임금 조정 권한도 뉴욕시 의회에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 역시 2027년까지 시간당 $20로 올리겠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의 커리슬리와 후보는 기업 친화적이고 고용주 친화적인 뉴욕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해 최저임금을 올릴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책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겠지만 소기업 업주에 피해를 주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일자리 수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저지주 은행보험국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주내 77개 차량 보험사 가운데 69개 회사의 보험료 인상이 승인됐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폭은 보험사별로 최대 30%에 달합니다. 볼트리시프 로컬 익스체인지 보험사가 30%로 최대 인상률을 기록한 데 이어 파머스 캐주얼티 보험사가 28.3%, 리버티 뮤추얼이 26.2% 등의 순이었습니다. 10% 이상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보험사는 모두 18개 회사로 집계됐습니다. 이외에 아직 승인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파머스의 경우 차량 보험료 28.4% 인상을 주정부 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이유에 대해 과속 및 부주의 운전 등이 증가하면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해진 것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